달력을 한 장 앞두고 있는 요즘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댁내 평안하신지 인사해 주고 싶은 오늘입니다. 오늘 첫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눈을 보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눈이 온 후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재난방송 1회차 행궁동 10주년 생태교통에 대해 이야기 나눌 진행자 윤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수원마을 공동체 미디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원 FM 개국을 앞두고 수원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재난방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송이라 약간은 긴장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내용으로 먼저 주제를 정하고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의 레몬트리.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딱 따라라라라 띠라따 따라라라라 따라따 따띠띠라. 또 아침이 오면 노래를 해.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도 난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그 신비함에 놀라 웃었죠. 내 웃음소리 퍼져 향기롭죠. 웃어봐요 모두 즐겁게 노래해요. 싱그러운 나만의 레몬트리. 사랑이 많아서 힘든가요? 웃고 있는 얼굴이 아픈가요? 환한 미소 내가 줄게요.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 트리. 조금만 더 새롭게 더 예쁘게 온 세상을 상큼하게 할 거야. 가슴에 가득히 내 꿈에 숨겨온 널 위해 가까워 노란 빛깔 레몬 트리. 수원 지역 실시간 교통 방송입니다. 수원의 교통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수원시 교통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수원 교통정보 상황을 함께 전달하고자 한현정 리포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제 눈이 좀 내렸어요. 네, 좀 내렸죠. 네, 어제 네. 내린 눈으로 인해 수원시 교통 상황이 많이 복잡한데요. 수원시 교통 상황 어떤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지금 수원은 어제 밤새 내린 눈으로 인해 교통이 굉장히 전 지역 많이 혼잡합니다. 그중에 먼저 아주 주요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수원역 앞에 로타리,
거기는 늘 평소에도 많이 막히는 곳이죠. 각 네. 지역에서 그쪽을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항상 복잡한데 오늘은 또 특히나 이 눈길 빙판 때문에 좀 다들 서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차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교통경찰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조정도 좀 해주시고 신호체계 조정도 이렇게 같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제 퇴근길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가 봐요. 이제 좀 이렇게 꼬리 잡기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혼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 급하시더라도 여유롭게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천천히 가시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거기 빠져나갈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되도록이면은 서행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거기를 조금 지나시면 이제 영통 방향으로 이제 고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터미널, 버스 터미널 앞에 보면은 일본 국도가 함께 지나가죠. 물론 이제 고가와 일본 국도가 이렇게 교차하긴 하지만 위아래로 차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일본 국도 역시 평소에도 늘 막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오늘 좀 특히 더 많이 차들이 엉키면서 혼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역시 여기서도 추월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좀 천천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가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하고 이 밑에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이 차들은 직진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메탄동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차들이 이렇게 급하게 조금 좌회전 차량 신호를 받으러 가는 부분이 평소에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더 주의하지 않으시면은 자칫하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운전하시기 바라고 좀 늦더라도 이렇게 그 다음 신호를 받으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보시면 이제 경기 아트센터 방향이 나오죠. 그 사거리도 평소에도 늘 차가 많은 공간이에요. 특히 그 삼성전자 퇴근 시간이랑 맞물리면 거기서 이제 자가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또 특히나 그 통근버스들이 대형 버스가 그 앞을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통행도 할 뿐더러 중간에 거기 앞에 또 그 통근버스 정거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씩 정차도 하시다 보면은 좀 굉장히 많이 혼잡한 편인데 이제 퇴근 시간에 거기 위에서 보면 이 톨게이트 쪽으로 나가는 차량과 또 톨게이트 쪽에서 저쪽 그 영통 쪽으로 넘어가려는 차들이 그 앞에 일대가 꽉 차요. 그냥 다 빨개요. 근데 오늘은 특히 또 이 눈길 때문에 차들이 조금 서행을 하다 보니까 더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되게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것은 물론 사실 그 일대가 다 막히긴 해요. 그렇다고 뭐 CGV 쪽으로 가나 삼성전자 앞길로 가나 막히기는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천천히 이렇게 우회하셔서 이제 좀 잘 봐가면서 조심하게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특히나 약간만 그 빙판길을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조심하셔서 천천히 서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이 수원을 빠져나가는 동선 톨게이트죠. 거기 역시 지금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랑 또 영동고속도로 부분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그 용서고속도로가 또 있어요. 거기 이제 그쪽 부분이 또 항상 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는 공간인데 안전운전 하셔서 무탈하게 집에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에서 리포터 한현정이었습니다. 네, 교통정보사항 잘 들었습니다. 미드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끝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겐 넌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그림처럼 네, 오늘의 주제는 행궁동 10주년 생태교통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행궁동 걷기 좋은 행궁마을 김광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걷기 좋은 행궁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재난방송 1회입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상황인데 그래도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저 소개를 간단하게 김광원 선생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참 어렵네요, 이게. 네, 원래 좀 좀 더, 어렵습니다. 예, 자기소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동네에서 주민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행궁동에서 걷기 좋은 행궁마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약간 동네 비전 모임처럼 해서 약간 비슷한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비전도 같이 생각하고 생태 교통이나 아니면 동네를 걷기 좋은 마을로 어떻게 할지 이런 논의를 계속하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행궁동이 지금 5개의 동이 합쳐서 행궁동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법정동 12개가 모여서 네. 하나의 행정동, 행궁동이 된 겁니다. 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5개 동이 신풍동, 남수동, 북수동, 그 외에도 많아요. 더 그래요? 많은데, 예. 12개. 아마 5개 동사무소가 합쳐져서 하나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신풍장안동 합쳐서 신안동 동사무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그래서 된 5개의 것 같습니다. 동이 예. 네,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행궁동 10주년 생태교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예. 그게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내년이 생태교통 페스티벌 10주년인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본 거예요. 뭐냐면 동네를 하나를 지정해 놓고
동네 차를 다 빼고 주민들이 한 달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겠죠. 요즘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시장도 다녀야 되고 이런데 차가 없는 마을, 그걸로 한 달 동안 주민이 동의하에 그렇게 생활한 건데요. 2013년에 그 한 달 동안 가을에 했었고 동네 주민들이랑 행정이랑 이렇게 민간 협의로 같이 힘을 모아서 주민들이 차 없이 한 달 동안 동네에서 재밌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되게 어려웠죠. 처음엔 주민 반발도 되게 많았고 도대체 차 없이 어떡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시에다 많은 걸 요구하기도 했고 반대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중엔 설득이 되고 행정도 정말 힘들었죠. 동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이 쫓아다녔고 한 결과 결국 한 달 동안 동네 사람들이 차 없이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네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이렇게도 되는구나라고 많이 깨닫기도 했고 동네 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맘대로 도로를 뛰어다니고 놀아도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요즘 흔히들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 놀면 차에 치일까봐 걱정하고 그렇죠. 애들 단속하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마음 편하게 부모님이 애들이랑 같이 와서 놀기도 하고 동네 거리가 차가 없으면 생각한 것보다 엄청 넓어요. 예, 그 넓은 장소가 다 놀이터가 되고 쉼터가 되고 동네 사람들끼리 소통회장, 교류회장이 되고요. 그걸 위해서 수원시에서도 차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걷기 좋도록 동네 시스템을 바꾸고 도로 시스템을 바꾸고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넣고 해서 동네 사람들도 재밌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재밌고 이런 식으로 한 달을 보냈었죠. 네. 정말 저도 참여해봤으면 저 행궁동에 살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행궁동이란 게 수원 하성 안에 성곽 안에 있는 동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쵸? 예. 젊은 사람보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이 그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나 하기 싫어 막 이런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실은.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뭔가 이런 걸 동네에서 해보자 그러면 좀 반대도 하지만 네. 그래도 동의하면서 따라오는 게 많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동의도 해주시고 쭉 같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하면은 흔쾌히 허락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그 생태교통 2013 이후에 동네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세요. 예, 그런 식으로 뭔가 같이 동의하고 본인 생활도 바꾸고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그 10년 동안 지금 2013년이니까 벌써 2022년이고 내년이 또 예, 시죠? 내년이 10주년. 네. 10년간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교통의 실천회라고 할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되게 안타깝게도 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할 때도 지금 동네 어귀에 있는 아치형으로 생태교통 마을 이거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이 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그때 자전거도 동네에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부작용인지 몰라도 동네가 관광지화 되면서 엄청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차를 갖고 오고 하니까 지금 교통난, 주차난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주말에는 생태교통이란 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를 한번 빼면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 네. 그래서 주말에는 어디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가 있어도 절대 차를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주말이라도 지켜지니. 네. 그렇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행궁동에서 안 비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차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네, 막히거든요. 네. 어디다 관광지를 가면 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근데 그 생태 문화를 확산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하다 보면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알게 모르게 다 연관이 된 건데요. 저희 모임도 걷기 좋은 행복마을인데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나 이런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지구의 날 꼭 모임을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모임을 했는데 그날은 저녁에 불을 소등을 하잖아요. 네. 네, 소등을 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생태교통 2013이 지금은 흔적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동네 모임을 하거나 이러고 있는데 동네 아까 주차장 교통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나 대부분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시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 모임에서는 주차장을 크게 계속 늘리는 게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동네를 좀 걷기 좋게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히려 차를 갖고 오는 사람을 적게 해서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기후변화와 동네 미래 비전과 이런 거에 같이 대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런 게 저는 생태교통 2013에 어떤 사업이 끝나고 뭔가 한꺼번에 바뀌진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는 이런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이런 게 그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원시는 정말 그런 분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기후 위기에 대한 재난 대응 뭐 여러 가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결국 거버넌스 민간협치 구현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좀 어려운 건 점점 아니시죠? 질문이 어려워지는데요. 네. 네, 동네 모임을 하다 이제 민간 거버넌스까지 네.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은 그런 거죠. 동네 주민들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에서 수원시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정에서 뭘 진행할 때 주민들 얘기를 다 듣고 하면은 불협화음도 많고 일이 더디어지고 하니까 주민들 얘기보다는 행정에서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건 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은 동네 주민들도 금방 동의하고 하니까 좋긴 한데요. 네. 사실 이런 동네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하는 거는 동네 주민의 삶과 되게 밀접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나고 형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더디지만 동네 주민들과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같이 동의해야 삶이 바뀌고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하고 많이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말씀 잘해주세요. 정말 재미난 그 행궁동의 모습인 것도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행궁동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럼요. 행궁동은 지금도 여러 가지로 자연 환경도 있고 문화유적 화성이라는 문화유적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동네 오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동네 공동체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 좀 많이 여행을 오신 분들이 카페만 가지 마시고 그런 걸 같이 여러 가지로 화성도 둘러보고 동네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행궁동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행궁동의 이모저모의 모습을 또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닌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네,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어떠세요? 노래 정말 활기차네요. 이런 분위기로 해야 되는데 너무 불평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밝고 명랑하게. 왜냐하면 제가 이무진의 신호등을 제가 여기 선택한 이유가 행궁동의 차 없는 거리 뭐 이런 거에 신호등이 없으면 참 좋겠죠. 네. 그냥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잘했죠? 예,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래서 우리 김강호님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궁동의 이모저모의 모습을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보셨잖아요. 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깨끗해진 게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좀 불만이 많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가 돼야 되는데 그냥 네. 보기 좋은 동네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살기 되게 좋은 게 동네 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동네를 즐겨서 왜 이렇게 오냐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늘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네. 약간 구도심이다 보니까 집이 낮잖아요. 그쵸, 그래서 높은 거 하늘이 보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골목길이 살아있어서 옛날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골목을 다니다 조금만 나가면 화성 성곽이 있고 자연을 접할 수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그 행궁동 중에서 남수동에 많이 가보거든요. 예. 어르신들 많이 있는 곳에. 근데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옛날 어르신들이 그 모습 있죠. 예, 그렇죠. 정감 있고 나눠 먹고 함께 하고 거기에 또 고민냉장고도 있거든요. 예, 네, 맞아요. 정말 거기 땅 읽어서 상치 읽어가지고 거기다 넣으시고 이게 정말 삶의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그분들을 보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차 없는 거리 말씀하셨는데 차 없는 세상에서 생태 교통 체험 현장의 모습들도 막 보시잖아요. 예. 어떠신가요? 이번에 차 없는 거리를 동네 주민들 중심으로 했어요. 그 전에는 행정에서 먼저 주도를 해서 주민들이 따라가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주민들 중심으로 하고 행정에 꼭 필요한 물품만 빌리는 식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컨셉도 좀 바꿨죠. 그래서 인문학 도시 주간에 하면서 인문학 도시라는 그 컨셉도 있고 해서
전에는 차 없는 거리를 하면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 마켓을 쫙 열고 길 가운데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로를 주민들한테 한번 돌려줘 보자 그래서 아, 도로를 많이 비우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죠. 음, 그랬더니 주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고 거리로 나오니까 뭔가 놀 거리를 찾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거리가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 특히 재밌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김가원 선생님께서 딱 보셨을 때. 저는 그게 한 가지로 이렇게 특정 짓긴 그런데 애들이 뛰어놀고 막 동네에서 뒹굴고 이런 게 제일 재밌죠. 아. 애들이 그렇게 재밌게 노는 거 보면. 근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길 가다 사람들이 자기 생일이라면서 분필을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 아. 그림을 그리고 낙설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어디 미대 출신인가 봐요. 용 그림을 유명한 작가처럼 막 멋있게 그려놓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길거리에서 자기 할 놀거리를 찾고 애들도 그렇잖아요. 공터에서 그렇죠. 놀거리를 찾아서 재밌게 놀듯이 길거리에서 놀거리나 뭔가 소통하거나 이렇게 드러낼 걸 찾아서 점점 그런 걸 드러내고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 저는 그 행궁동 어울림센터 쪽이죠. 수원천 요 인근에 예, 예. 버들마켓이 주말에 이뤄지고 예, 예,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오픈 라디오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꼬마애들이 와서 함께 춤을 추는 거, 이 음악이 나오면 함께 춤을 추고 굉장히 편하게 즐기는 예, 거. 물론 그렇죠. 그 인근에 사신 분들은 소음이 있다라고 약간 짜증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코로나 시국에 또 많이 막 자제는 시키지만 또 어울리는 부분 보니까 아, 사람 사는 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날 남창초 학생들이랑 같이 동네에서 뛰어놀고 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건의를 한 게 있어요. 네. 매주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이런 행사를 즐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교생이 이렇게 나와서 행궁동 골목에서 수업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행됐나요?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셔갖고 내년에 한번 이런 걸 추진해보자, 마을 학교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편리함을 잘 알고 예. 또 친숙해지면 더 좋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걷기 좋은 곳도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 행궁동에서 도시 산책길 저거 보면 하성 행궁 성곽이 5.72km 정도 된다고 예, 했어요. 그렇죠. 거기도 걷기 좋죠? 성곽길만 따라 돌아도 걸으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아니 처음에는 좋은데 네. 예, 조금 한 반 정도 걷다 보면 너무 반복되고 이래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동네를 들어왔다가 성곽도 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면 좋고요. 네. 한 번에 전체를 다 다니기보다 구간을 쪼개서 다니면 재밌어요. 그렇죠. 힘들면 또 하성 행궁 어차 있죠. 예, 그렇죠. 그거 한번 타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놀거리도 있고 또 골목을 다니다 보면은 골목길 보도블럭 가운데 노란색으로 보도블럭 색깔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보면 그 골목길에서 나오면 차도는 아스팔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스팔트 위를 그 골목길 보도블럭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구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조선 시대부터 있던 동네 골목길이에요. 그걸 그렇게 저 그거 표현해 못 놓은 봤어요. 거고, 예, 동네 그 골목길을 이렇게 따라 다니는 것도 재밌고요. 그 골목길을 따라 다니다 보면은 지금은 카페거나 아니면 뭐 주거 공간도 있지만 그런 공간이 지붕이 좀 그 1층 집인데 지붕을 좀 두껍게 해놓은 집이 있는데 네. 그런 집은 다 초가집이에요. 조선시대 초가집을 위에 슬레이트를 해놓고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네 옛날부터 어떤 식으로 동네가 바뀌어 왔는지 이런 걸 보고 동네를 돌아보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로 다시 한번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좋다, 좋아 이러고 다녔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환경 생태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 기후 위기에 정말 기후 위기가 없어지겠죠. 편안해지고. 그러면 좋죠.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동네 주민들도 요즘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서서히 하고 있는데요. 관광객들도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고 동네에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동네 네. 사람들하고 약간 갈등도 생기는데 전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고 행궁동에 오면은 좀 더 느리게 그리고 천천히 여유 있게 동네를 둘러보고 다니면은 서로 갈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행궁동 올 때는 차 가지고 오지 마시고 워낙 교통이 좋으니까 버스나 네, 다른 뭐 전철을 이용해서 와서 버스 예, 갈아타거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저 계속 그러게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마지막에 이제 생태교통 2013이 내년에 이제 완전 10주년이 되는데 어떻게 이제 마지막 그 뭐 할 거 있으실까요? 그 10주년 기념 행사를 할 것 같아요. 기념 행사는 아마 하겠죠. 하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모임을 하는 이유가 그런 기념 행사뿐만 아니라 10주년 되는 해에 그럼 우리 동네는 뭘 기념할까 이거를 다시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차 없이 주민들이 한 달을 생활을 했으면 뭔가 그 2탄이 나와야 된다. 주민들 그렇죠. 중심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그 주된 내용이 주민들 삶을 바꾸는 식으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을 하고 그걸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기획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뭐 가시적으로는 아직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네. 차 없는 거리를 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자 우선 도로 뭐 이런 걸 먼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동네 개념이나 아니면 걷기 좋은 행궁 마을로 가기 위한 이런 걸 한번 주민들도 공유하고 시에서도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2013년이 기대가 되네요. 그럼 2023년 네, 10주년 행사보다도 그 주민들이 또는 수원 시민들이 그 모든 차 없는 거리 플러스 환경을 지키기에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다음에 10주년 기념 행사 하신다고 오시면 되십니다. 예. 그 전에도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제가 떼어서 맞이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수원 시민 또는 이걸 보고 계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거창한 말 같지만 기후 위기는 누군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 주변을 어떻게 바꿀까, 어떤 실천을 할까부터 고민을 하시고 그런 문제를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그게 더 확산돼서 수원시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실천과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로 행궁동도 생태교통 1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부터 이런 논의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른 동네도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게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실천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행궁동 걷기 좋은 행궁마을 김광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나라의 겨울일기 듣고 오겠습니다. 내 작은 방에 비치는 밤새 내린 하얀 눈에 두 손 모아 눈을 비비고 조금은 일찍 일어나 살며시 흐린 창문에 기분 좋은 웃음 짓고 난 제일 먼저
네, 지금 이 시간은 신호 위반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떨 때 멈춰야 되는지 어떨 때 가야 되는지 자꾸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궁금증이 신호 위반 사고 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황색 주의 신호 위반 사고가 주로 일어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경우 많으시죠? 그럼요. 네, 법규로 정해진 건 바로 이겁니다. 황색 등하 시 차만은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망설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엄청 헷갈리죠. 그런 경험 되게 많으시죠? 그럼요. 항상 이제 저 앞에 그 교차로 신호가 초록불이면 이제 야 나까지 좀 가자 이런 마음으로 막 가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제 앞에서 노란불이 탁 켜지면 이 순간적으로 약간 그쵸. 갈까 말까 네. 고민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네. 과속 방지 이 카메라가 딱 있는 순간은 그쵸. 더 고민하게 되죠. 맞아요. 네, 지나가고도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하고요. 네. 제가 보통은 이제 노란불일 때는 가야 된다는 걸로 알아서 한 번은 이제 그 앞에 가서 딱 제 앞에서 신호가 바뀌길래 밟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는 분께서 주로 이제 남편분이시겠죠? 네. 왜 이렇게 운전을 위험하게 하냐고. 그래서 안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에 그 다음에 운전을 할 때도 이제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돼서 제가 그때는 섰어요. 네. 근데 이제 속도가 좀 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약간 이제 급정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쏠리게 되죠, 그쵸, 앞으로. 그쵸. 되시고 나서 또 왜 운전을 이렇게 위험하게 하냐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차가 서버리면 뒷차가 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 잘못해서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읽어주신 것 같은 이런 법규를 또 읽어봤어요. 네. 뭐 차만은 정지선이 뭐 어렵잖아요. 말이. 그렇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신호 위반이잖아요. 어떻게 정확하게 신호 위반이 되느냐 봤더니 제가 제 앞에 이 흰색 차선을 넘어가는 당시에는 노란불이었다. 근데 그 반대편으로 넘어갈 때는 빨간불이다. 그때는 괜찮대요. 왜냐면 저는 노란불인 상황에서 진입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 넘어갈 때는 이미 빨간불로 바뀌어 있었지만 저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우리 또 가트로 넘을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해 하셔야 될 부분은 네. 제가 노란불인 걸 보고 여기를 갔는데 내가 지나가는 시점에 여기가 이미 빨간불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그렇죠. 좀 맨 끝에 갈 때죠. 그럴 때 쓰기가 애매하다고 해서 가버리면 그때는 오히려 신호 위반으로, 그러니까 양쪽 다 빨강인 상태에서 여기 지나간 거니까 신호 위반으로 해서 딱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나 이번에 꼭 가야지라는 마음을 버리시고 좀 끝에 걸렸다 싶으면 오히려 서행을 하시다가 필요할 때 얼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망설일 때 그 판단을 맞아요. 흐리게 되는데요. 네, 네. 그럴 때는 신속하게 건너가는 게 맞다고 이 법규 내용에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이 선을 쓰는 게 맞아 하고 섰어요. 근데 그 흰색 선을 좀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살짝 뒤로 후진을 후진? 했는데, 근데 사실 도로에서 후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제 신호등, 보행 신호도 있고 해서 제가 후진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니까 미리 서는 것이 제일 좋고요. 네. 이제 미처 서지 못할 것 같으면 가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알고 네.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속하게 가는 걸로. 네. 네, 근데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될 때 네. 저희들이 좌회전 신호도 있는데 때로는 또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 오빠한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초보 때. 왜 이렇게 오빠들은 자꾸 네, 혼내나요? 오빠들은 혼내요. 야, 너 정신 못 차리니? 네. 이렇게. 자, 법규 내용으로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 위반 책임을 진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입니다. 네. 네. 이것도 어렵죠. 네,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도로마다 사정이 좀 다른 게, 제가 늘 다니던 곳에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저쪽 반대편에 초록불일 때죠. 반대편 그렇죠. 차가 오지 않을 때 좌회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거기를 갔더니 네. 제 앞에 차가 이제 차가 안 오니까 음. 가도 될 것 같은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나 하고 봤더니 거기에 그 사이에 이제 좌회전 신호가 생겼더라고요. 아. 근데 좌회전 신호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또 써 있어요. 그쵸. 문구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반대편의 차량이 오지 않을 때에는 비보호로 생각하고 가도 좋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이제 보통은 또 그리고 여기 보행 신호가 앞에 보통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빨간 그 보행자들이 건너고 계실 때 유턴은 가능한 걸로 네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곳은 직진 후 좌회전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곳은 비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하시면 네. 안 됩니다. 꼭 아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저도 어떨 때 모르고 파란색, 초록색 신호등 양쪽 다 초록색 신호일 때 저희들이 좌회전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저 앞에 빨간색이라든가 황색이 들어있으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저 그게 정말 헷갈려요. 그러다 저희 오빠한테 혼났습니다. 네 맞아요. 이쪽에서 나오는 네. 좌회전 차량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는 가시면 안 돼요. 꼭 주의해야 될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교통경찰만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막 비보호 좌회전도 하고 막 유턴도 하고 하는데 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신중을 가해야지 신호 위반에 걸리지 않고 또한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네, 우리가 맞습니다. 위험한 사고에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어떠신가요? 오늘 지금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네. 우리가 재난 방송을 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네. 더 알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혹시 방송 보시면서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발견하시면 또 저희한테 네. 알려주시면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유튜브나 팟빵으로도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요. 대화창 있잖아요. 댓글창. 네네. 거기에 좋은 정보라든가 소식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자세하게 교통 상황에 대해서 또는 교통 복귀에 대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길을 다닐 때면 자꾸 손을 호주머니 속으로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손을 호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고난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도 갑자기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만큼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원의 교통정보와 생태교통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진행한 진행자 윤영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